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94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거래를 보고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로 옳은 것은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붕괴를 분석한 다음에 거래 요소 결합 관계를 다시 분석해 보자. 자, 토지 1억 원을 구입하고 취득세 50만 원과 함께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토지 구입했습니다. 취득 과정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뭡니까? 취득 부대 비용입니다. 따라서 차변 계정 과목에서 비용 계정 과목 나올 수가 없고요. 취득세 부분도 자산인 토지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대변은요,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고요? 그러면 대변은 당좌 예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붕괴, 차변, 토지라는 자산만 등장합니다. 얼마요? 1억 플러스 50만 원. 대변요, 당좌 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될 거고 금액은 똑같겠습니다. 100, 500, 000. 자, 차변의 토지 자산의 증가. 대변 당좌예금 자산의 감소.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의 취득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이 자산 계정 과목인다. 차변이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된다. 그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이겁니다. 3번 지문을 보니까 비용의 발생이란 것이 있다. 그죠? 요거 아니다 이겁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회계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회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번 회사의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한다. 재무 상태표를 작성해서 회사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겁니다. 맞고요. 2번 회사의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측정한다.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에 대한 보고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해 주는 겁니다. 4번부터 볼까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죠? 그래서 1, 2, 4번이 맞고 3번이 틀렸다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종업원의 실적을 분석하여 근무 태도를 평가한다. 이상하다 그지요? 그래서 회계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답 3번. 문제 3번 다음 자료는 올해 말 현재 단기 말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 잔액이다. 상품은 얼마일까요? 빈값 채우기입니다. 자, 개발비 무형 자산이다. 그지요? 자산. 받으러 당좌 자산입니다. 단기 차입금 부채고요. 미지급 비용 부채고요. 선급금 자산이고요. 자본금 자본이고요. 단기 대여금 자산이고 외상 매입금 부채입니다. 재무상태표 작성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왼쪽 합계랑 오른쪽 합계는 똑같아야 됩니다. 자산이 뭐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다섯 개인데 요 한 개 값이 지금 물음표다 이겁니다. 네 개만 더 해봅시다. 60만 원 플러스 45만 원 플러스 10만 원 플러스 32만 원 하면은 147만 원 나옵니다. 147만 원 플러스 물음표. 자,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 부채요. 하나, 둘, 셋. 그죠? 40만 원 플러스 20만 원 플러스 61만 원 하면 121만 원. 자본은 50만 원. 됐습니다. 그럼 이제 빈값 구할 수 있겠네요. 오른쪽 합계가 얼마입니까? 121만 원 플러스 50만 원 하면은 171만 원인데요. 거기서 147만 원 빼면 24만 원이 톡 튀어나옵니다. 정답은 1번. 지웁니다. (4번) 봅시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자주 출제된다, 그지요?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추석, 이렇게 5가지라고 했습니다. 자주 틀린 지문으로 등장하는 게 주기였다, 그죠? 주기는 보고서 안에서 보충적 정보 제공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괄호를 사용해서 좀 부연 설명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주기하고 주석하고 비슷하니까 자주 이렇게 지문으로 등장한다고 했었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문제 5번. 다음 중 외상 매출금에 대한 계정 기입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의 총 계정 원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 계정 원장을 너 읽을 수 있겠니?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매우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다. 그지요? 자,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에 대한 총 계정 원장이고요. 2월 11일 날 상품 매출이 이렇게 왼쪽에 적혀 있습니다. 분석합니다. 2월 11일의 분계 외상 매출금 총 계정 원장의 왼쪽에 금액이 있다고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 차변 쪽에 회계 처리되었다 이겁니다. 얼마? 400만 원. 그리고 대변 외상 매출금이 차변 쪽에 회계 처리되었고 반대쪽에 있는 계정 과목이 뭐였다고요? 상품 매출 계정 과목이었다 이겁니다. 뭡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3월 5일. 자, 이번에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 오른쪽에 회계 처리되었었다 이겁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50만 원. 차변은 뭐라고요? 반대쪽 계정 과목. 나의 반대쪽에 받을 계정 과목이 기록되었었다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가지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상 매출금이 있으니까 그거 돈 주세요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현금이 없었나 봅니다. 보통 예금이나 현금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어음을 우리한테 주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돈 대신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없어지고 받으럼이라는 자산이 새롭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됐죠? 그 뜻입니다. 5월 11일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기록되었습니다. $70만 원. 그리고 차변이 뭐라고요? 대손 충당금이라고요. 됐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이 있었는데 외상으로 물건 팔아서 받을 돈이 있었는데 상대방 회사가 망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지고 차변 쪽에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이 미리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부터 없애주고 부족하면은 대손 상각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는 대손 충당금 금액이 엄청 크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차변 계정 과목에 원래의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만 오고 대손 상각비는 나타날 여지가 없었다 이겁니다. 됐죠? 자, 6월 2일은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보통 예금.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이 있었는데 이제 그 외상 매출금 없어지면서 이제 돈 들어왔다 이겁니다. 보통 예금이 됐죠. 그 뜻입니다. 이렇게 네 날짜의 분계 분석해 보았고요. 조금만 더 부연해서 분석해 봅니다. 외상 매출금은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가 왼쪽입니다. 그래서 기초금액이 혹시 있었다면 왼쪽에 적힐 건데 이 회사는 기초금액이 0인가 봅니다. 아예 기록이 안 되어 있고요. 올해 그냥 새롭게 외상 매출금 증가만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말 금액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이제 기말에 마감을 하고 나면 기말 금액은 나의 자리 반대쪽 오른쪽에 적힐 겁니다. 그죠? 잔액이 적힐 거고요. 잔액은 얼마입니까? 왼쪽이 기초 기말은 이제 이렇게 적힌다는 거 말씀드렸고, 자 현재 상태에서 잔액이 얼마입니까? 기초 금액은 0원이었고 이번에 증가한 게 400만 원입니다. 오른쪽은요. 오른쪽은 3개 더 해보면은 계산 못한다 그지요? 자, 50만 원 플러스 7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하면은 2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왼쪽이 더 크고 얼마가요? 400만 원. 그러면 180만 원만큼이 왼쪽에 톡 튀어나왔다 이겁니다. 180만 원만큼이 외상 매출금의 잔액이고 자산이니까 잔액은 왼쪽에서 도출되는 거다. 그지요? 잔액은 180만 원이고 이제 요 잔액을 기말에는 이제 마감시켜서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를 똑같게 만들기 때문에 기말에 마감하고 나면 잔액이 반대쪽에 180만 원 이렇게 적혀서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딱 똑같게 되도록 정리가 되어버릴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외상 매출금의 총계적 원작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자세하게 하나씩 분석해 보았고 이제 답 찾읍시다. 각 날짜별로 거래 내용이 말로 쭉 설명되어 있는데 분계 보면서 하나씩 틀린 거를 찾아봅시다. 2월 11일 상품을 400만 원에 외상으로 팔았다 이겁니다. 맞고요. 2번 3월 5일 상품을 5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거래처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그죠?
3월 5일 날 물건 판 게 아닙니다. 물건은 과거에 팔았고 3월 5일 분기는 뭡니까? 과거에 외상으로 팔았던 부분에 대해서 외상 대금을 지금 돈으로 받고 싶은데 돈으로 받지 못하고 엄으로 받은 거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3월 5일 날 오늘 3월 5일에 뭐 매출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게 틀린 부분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3번 5월 11일 거래처가 망해가지고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 처리했다. 맞고 6월 2일 외상 매출금 100만 원에 대해서 돈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6번. 무릉은 단기 차익 목적으로 남양전자 주식회사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만 원에 매입했고 취득 시 거래 수수료 5천 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자주 출제되는 분계다. 그지요? 왜? 예외적인 분계이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운송료, 재세금, 수수료가 생겼을 때 취득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only 한 가지 예외가 지금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수수료는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워낙 예외적인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이론편 문제 또는 실기편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주식을 단기 차익 목적으로 샀다고 단기 매매 증권이다 이겁니다.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 냈다고 요거는 자산 아니고 별도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분계로 분석해 보면 단기 매매 증권은 only 주식 가격만 기록되고 수수료 부분은 별도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처리될 거다. 그리고 요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대변은 이제 돈 나가는 거 적으면 됩니다. 오케이. 돈이 뭘로 나갔습니까? 매입했으며 발생했다. 뭐 돈을 뭘로 줬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죠? 뭐 보통 예금 또는 현금이 오겠지요. 뭐 현금이라고 적어 봅시다. 돈 나간 거 적으면 될 겁니다. 뭐 금액은 한번 적어 볼까? 1000주 곱하기 6만 원. 6천만 원.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5천 원. 그래서 돈 나가는 거는 6천만 원 플러스 5천 원이지 뭐. 60, 아이고 막 숫자가 되게 지저분하네. 60, 005. 그죠? 005, 0005 이렇게 회계 처리 해보았습니다. 자, 거리가 먼 거, 틀린 거 찾아라 합니다. 취득 시 처리한 주식 계정은 당좌 자산에 속한다.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은 당좌 자산 맞다. 2번 취득 시 발생한 거래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에 속한다. 그지요? 3번 취득한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4번이 그러면 정답이겠네요. 취득 시 처리한 주식 계정의 취득가액은 요게 아니다 이겁니다. only 6천만 원만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됐습니다. (7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이것도 뭐 단골 메뉴다. 그지요? 매출 총이익은 뭡니까?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조금 아래로 적을까요? 매출원가는 요쯤에 적고 자,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있으면 뺀다고 했습니다. 매출원가는요, 기초 재고에서 단기 순 매입액, 그러면 단기 매입가액에서 취득 부대비용 있으면 더하고, 그 다음에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 있으면 빼고, 거기서 기말 재고를 빼면 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산식 정리했고 이제 하나씩 끼워 맞추면 되겠다, 그지요? 기초 상품 재고액 600만 원. 단기 상품 매입액 710만 원. 기말 상품 재고액 310만 원. 그리고 매출 애누리 여기서 빼야 된다, 그죠? 75만 원. 매입 재비용, 매입할 때 운반비, 주택 부대 비용이다, 그죠? 25만 원.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66만 원. 단기 상품 매출액, 그럼 총 매출액을 말한다, 그죠? 됐습니다. 열심히 산식 정리했고요. 이제 값 구합니다. 1,600만 원에서 75만 원 빼면 15250 000 나오고, 요거는 열심히 이제 계산해 봅니다. 자, 요 가로 안 내용 단기 순 매입액부터 구해 볼까요? 710만 원 플러스 25만 원 마이너스 66만 원 하면은 6690000 나오거든요. 거기서 플러스 600만 원 더하고 그다음에 310만 원 뺍니다. 그러면 9590000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 빼기 B가 이제 매출 총이익입니다. 계산해 보면 5660000 나오고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 풀어보았고 뭐 넘어가면 되는데요. 용어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문제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용어 두 가지 고쳐서 우리 교재에 수록할게요. 단기 상품 매입액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올해 구입한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의 가격이 이렇다 이겁니다. 거기서 구입 과정에서 운반비 있으면 더 해야지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매입액을 매입가액이라고, 물건 값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용어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상품 매출액도 총 매출액을 의미한다, 그지요? 매출 애누리 같은 거 빼기 전 금액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기 상품 매출액을 단기 상품 총 매출액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한 용어로, 명확한 용어로 고쳐서 우리 교재에 수록하고 이 내용으로 학습하기로 합시다. 됐죠? 지웁니다.
문제 8번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 결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가 결정 방법, 개별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죠? 그죠?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건 들어본 적 없다고 그죠? 이런 거는 해당 사항 아니고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거는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다만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정액법, 정률법만 배웠다 그죠? 이런 방법은 전산회계 1급 과정에서 공부해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문제 9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의 변동이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자 상품의 즉 재고자산인 상품 계정 과목의 총계정 원장 작성해 봅시다. 자산이다 그지요?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왼쪽에 적히고 기말금액 오른쪽에 적힙니다. 단기 매입 왼쪽에 적힙니다. 단기 매입하면 상품이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을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판매 가능 상품. 자 상품 계정 과목에 대해서 마감을 하고 나면 왼쪽 할게 오른쪽 할게 똑같다 그죠? 자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 즉 판매 가능 상품을 기말 재고와 매출 원가로 나누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요 일정한 금액을 A 플러스 B 한 일정한 금액을 요 두 개로 나누어 먹는 개념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요 두 놈이 나누어 먹다 보니까 기말 재고 자산이 커지면은 매출 원가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지요? 기말 재고 자산이 작아지면 매출 원가는 당연히 반대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서로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자, 영향으로 올바른 거를 찾아보자입니다.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감소하면은 요게 그죠?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설명드렸고 그 이유는 요거 판매 가능 상품을 요 두 사람이 나눠 먹기 때문이다. 자. 기말 재고 자산이 감소하면 매출 원가는 커집니다. 근데 매출 원가가 감소한다 했으니까 1번 틀렸고 2번 기말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 기말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 매출 원가는 감소합니다. 매출 원가가 감소하면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매출 원가가 작아지니까 매출 총이익은 커지게 될 겁니다. 커지는데 감소한다고 했다. 그죠?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기말 재고 자산이 감소하면 매출 원가는 커집니다. 비용이 커진다. 그죠? 비용이 커지니까 매출 총이익은 감소한다. 요게 맞다 이겁니다. 그죠? 3번이 정답. 4번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 원가가 감소해야 되겠지요.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래서 막 구구절절 말로
소개해 보았지만 결국 무슨 내용을 묻고 있습니까? 판매 가능 상품이라는 금액을 기말 상품 재고와 매출 원가가 두 사람이 나누어 먹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관계를 알고 있니를 묻고 싶었다 이겁니다. 됐죠? 지웁니다. 문제 10번. 다음은 비품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비품의 처분 가액은 얼마일까요?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거래다. 그죠? 유형자산 처분 회계 처리해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을 팔아먹었습니다. 비품이라는 자산이 없어지지요. 얼마? 취득가액 100만 원.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이 없어지면 비품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에 딸려있는 꼬리표,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집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나의 자리는 오른쪽입니다. 부채하고 동일할 겁니다. 감소하면은 왼쪽에 기록되겠지요. 감가상각 누계액 30만 원. 그래서 순액으로 따지면 70만 원짜리 자산이 없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자, 돈 들어오는 거 적으면 됩니다. 차변에 뭐 현금으로 돈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손해보고 팔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30만 원이 이렇게 차변의 비용의 증가로 기록됩니다. 됐죠? 분개하고 나면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똑같아야 된다. 그지요? 자, 그러면 오른쪽은 합계가 100만 원이고 왼쪽은 합계가 100만 원 되려면 요 동그라미 한 개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0만 원 빼기 60만 원, 40만 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정답은 1번. 그래서 순액으로 따져 보았을 때 70만 원짜리 장부 금액인 유형자산인데 70만 원짜리를 40만 원에 팔다 보니까 30만 원 손해 보았습니다 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계정 중 합계 잔액 시산표의 대변 잔액란에 표시될 수 없는 계정이 포함된 항목은 자주 물어보는 문제다. 그지요? 합계 잔액 시산표의 잔액은 총계정 원장에서의 잔액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잔액은 어디에 남는다고요? 나의 자리에 남는다 이겁니다. 자산은 나의 자리가 왼쪽, 부채와 자본은 나의 자리가 오른쪽. 그죠? 그리고 수익 비용도 분석해 볼까? 수익은 나의 자리 오른쪽, 비용은 나의 자리 왼쪽. 딱딱 자기 자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등장했을 때 요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5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지를 딱딱 정확하게 발라낸다면 식은 죽 먹기가 될 거다 이거지요. 자, 미수 수익 자산입니다. 이자 수익 수익입니다. 자본금 자본입니다. 미지급 임차료 미지급 비용이라고 우리 공부했다 그죠? 미지급 비용을 미지급 임차료라는 이름으로 조금 변형해서 등장시켰네요. 아시겠죠? 뭡니까? 부채입니다. 자산 차변, 수익은 대변, 자본은 대변, 부채 대변, 그죠? 나의 자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미수수익 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대변 쪽에 잔액이 올 수 있는 대변 쪽에 잔액이 오는데 가만 차변 쪽에 잔액이 올 것입니다. 정답 1번. 문제 12번. 다음의 각종 세금에 대한 회계 처리 중 계정 과목을 잘못 적용한 것은 1번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뭡니까? 차량 가지고 있다 보면 자동차세 세금 내야 된다. 그지요?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
2번 보유 중인 건물에 대한 재산세. 건물이라는 자산 가지고 있다 보면 재산세 세금 내야 됩니다. 뭡니까? 세금과 공과금.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분석할 때 이렇게 포인트 잡았었다. 그지요?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 취득하려면 반드시 취득세 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아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취득 단계가 아니고 보유 단계에서 내야 되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딱 포인트를 잡아서 분석했습니다. 그죠?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낸다고? 이것도 세금 내는 겁니다. 세금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비용 계정 과목인데 그와 달리 취득세는 자산으로 처리하더라고. 그렇게 구분해야 될 겁니다. 1, 2, 3번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4번 지문에서 취득세는 자산으로 처리하는지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물어봤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생뚱맞은 기분은 있지만 이렇게 물어봤네요. 직원 월급 줄 때 원천 징수하는 부분은 뭘로 처리할까요? 물어봤습니다. 뭡니까? 예수금이라는 부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13번 다음 거래 내용을 회계 처리하는 경우 차변에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은 9월 11일 본사 영업부 김대리는 매출거래처 A사 방문 시 거래처 A사에 선물할 음료수를 구입하고 아래의 영수증을 수취했다. 음료수 9,000원짜리 그죠? 뭐 음료수 캔으로 된 뭐 선물 세트 그런 거 9,000원짜리 한 개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거래처에 들어가면서 선물로 주었다 이겁니다. 뭡니까? 접대비지요 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4번 수정 전 당기순이익 50만 원이 산출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했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일까요? 당기순이익 5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알고 봤더니 요 두 가지 내용이 누락되었다 이겁니다. 요거까지 반영해야 이제 정확한 당기순이익 나온답니다. 자, 누락된 거 분석해 봅니다. 이자 미수분. 우리가 은행 통장에 돈 넣어놨습니다. 이자 받을 건데 내년 초에 받을 거다 이겁니다. 내년 1월 5일에 받을 거다. 그렇다 하더라도 설사 돈은 내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회계는 철저하게 발생 주의에 따라서 올해 발생한 이자 수익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차변, 대변. 돈 아직 안 들어왔지만 이자 수익 인식한다. 수익의 증가 6만 원. 그리고 그 부분을 차변에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미수 수익. 그리고 임차료 미지급분. 우리 회사가 사무실을 월세를 주고 있는데 이번 달 월세를 다음 달 초에 준다 이겁니다. 설사 돈은 다음 달에 나간다 하더라도 발생 주의에 따라서 이번 달 월세를 비용으로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의 증가를 기록합니다. 얼마요? 8만 원. 그리고 대변은 부채의 증가를 기록하지요. 미지급 비용. 요 두 분계가 이제 추가로 반영되어야 정확한 당기순이익입니다. 자, 대변의 수익의 증가. 차변의 비용의 증가. 그러면 자 50만 원이 처음에 대충 계산한 당기순이익이었는데 수익이 증가되면 플러스 된다 그죠? 6만 원. 비용 증가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다 그죠? 8만 원. 이렇게 반영해야 정확한 당기순이익이다 이겁니다. 48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15번. 다음 자료에서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이자 수익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이 제시되어 있다. 그죠? 요 총계정 원장을 보는 순간 1초 만에 답 찾을 수 있다. 그죠? 집합손익 또는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여기에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금액이다 이겁니다. 얼마입니까? 4만 원이 정답이지요. 정답은 2번. 답은 순식간에 찾을 수 있고요. 자, 총계정 원장 우리 분석하는 거 한번 학습 목적에서 해봅시다. 자, 이자 수익, 수익입니다. 나의 자리 오른쪽이 될 겁니다. 수익과 비용은 전기로부터 올해로 넘어오는 금액이 없다. 그죠? 어차피 기초 금액은 없습니다. 올해 증가하는 거는 오른쪽, 감소하는 거는 왼쪽. 남은 잔액은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한 게 10만 원이고 감소한 게 6만 원이 될 겁니다. 그림으로 따져보면 요렇게 되겠지요. 이렇게 턱 튀어나온 금액이 얼마라고요? 4만 원이라고. 요 턱 튀어나오는 요 잔액, 즉 항상 잔액은 나의 자리에서 남는다고 했습니다. 수익은 나의 자리 오른쪽이니까 잔액이 오른쪽에 남는 거고 당연히 그게 4만 원이었고 요거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수익과 비용은 내년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그냥 손익계산서로 반영되어 가지고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손익계산서로 반영되기 위해서 없어질 때 대체되는 계정 과목 이름이 뭐라고? 집합손익 또는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이었습니다. 그게 얼마? 4만 원이 된다고요. 그리고 10월 1일, 12월 31일 분계 분석해 볼까요? 아시겠지만 학습 차원에서 분석합니다. 10월 1일에 차변 보통예금이 돈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이자수익 총계정 원장에서 오른쪽에 금액 적혀 있으니까 이자수익이 오른쪽에 회계 처리되었다 그 뜻이다. 그지요? A라는 거래처에 돈 빌려 주어가지고 이자를 받았다 이겁니다. 보통예금으로 10만 원 보통예금 돈 들어오고 그거를 전부 올해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올해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10월 1일에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요 10만 원은 올해 이자도 있고 내년치 이자도 같이 섞여 있는 상태로 그냥 한꺼번에 미리 받은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는 올해 이자만 수익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내년 이자 미리 받은 거는 좀 빼야 될 거다 이겁니다. 대변에 이자 수익이 너무 크니까 수익이 너무 크니까 차변에 적어서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감소를 기록합니다. 기말수정 분기에서 얼마를? 6만 원을. 10만 원 중에서 4만 원만 올해 분이고 6만 원은 사실 내년 분을 미리 받은 거였나 보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실제로 또 이자 받는 게 줄어드니까 그 부분은 부채다 이겁니다. 이런 뭐라고? 선수수익. 그죠? 이렇게 기말수정 분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계가 이렇게 총계정 원장에 반영되어 있고 그 결과 4만 원만 올해 손익계산서의 수익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이거지요.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94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